뭐 기본대로 하시면 되죠. 기본대로.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잘 될 수도 없고 계속 또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딴 생각을 해 항상. 아, 내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방향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면 돼요. 기본.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이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찾고자가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업이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잘못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조금 더디다는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안 된다는 그 이유로 다른 쪽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또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 막 찾기 시작하는데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차바퀴를 새로 만들지 말라고. 차바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그란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잘 굴러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바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세모로 만들고 네모로 만들거나 혹은 별모로 만드는. 그러면 더 잘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시행착오를 더 겪거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사업이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내가 혼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가다가 이게 아니냐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애터미 사업,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바꿀 수가 있지만 그 파트너분들,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전달된 분들은 그걸 어때요? 또 쉽게 바로바로 바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전달하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틀린 것을 다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정된 방법이 본인 전체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쌓이다 보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뎌지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리더분들은 정말 중요해요. 리더의 역할이란 것은 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본인의 어떤 특별한 막 능력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애터미의 훌륭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잘 어떻게 해요? 따르고 활용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리더는 본인이 특별한 특별한 막 능력을 막 갖추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애터미의 시스템을 잘 따르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네트워크 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확히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회장님께서 복잡한 데 돈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얽히는 그런 복잡한 일보다는 비해서 네트워크 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야지 단순해야지 그게 정리가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나 내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번져버리면 자 개인이 한 가지 생각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어떻게요? 불만을 얘기하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 좀 이따가 더 강의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단순하게 내가 복잡해버리면은 내 파트너분들도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멤버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떻게 해요? 팀원 속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이 사업의 어떻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뭔가가 사업이 더디거나 뭔가 사업이 되다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될 것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심으로. 그렇죠? 초심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해갖고. 네. 그래서 여기 신규분도 많이 계시나요? 김일숙 국장님, 사회자 보셨으니까 오늘 신규 많으세요? 많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처음 들어온 분도? 하루만 자고 막 공사하고 또 가고 이러면 예약은 없어. 그러면 사실 보통 신규분들 같은 경우 사업 설명이 제일 좋은데 제가 사업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기존에 있는 리더분들이 그래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비전을 봤다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할게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공의 8단계가 있죠. 네. 그리고 A코하고 있고, 그죠? 초기 3개월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케팅, 회사 어떤 그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회사에 대한 어떤 회장님 강의도 들어보고, 리더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미팅에 또 참석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이익인데, 그 쓰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요? 캐시백이 돼서, 그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모든 멤버십에 대한 캐시백을 내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 3대까지 그런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어떻게 전달받을 거예요. 초기 사업자분들도. 네. 그러면 정말 괜찮겠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백신 수급도 지금 제대로 안 돼갖고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거의 갈 거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도 벌써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어떻게 해요? 가게 문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생활 지금 청년 실업 이미 옛말이죠. 이제는 평생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제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애템이라는 어떻게 해요? 사업을 이제 선택하는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현재 많고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데 내가 이제 그 정보를 주신 분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스폰서 입장에서 뭐부터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될지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소대 말씀드렸죠. 기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사업이 안 될수록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다른 라인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잘 되더라. 일시적이에요. 애터미도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막 애터미에다 접목시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런 사업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또 눈길을 준 적도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득보단 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아마 또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공의 8단계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시스템. 이거는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의 8단계를 100%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내가 내 파트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100% 어떻게 해요? 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한 1년 됐는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모른다. 이걸 내 파트너 사람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요. 사업 끝한 거예요.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다른 방법 찾아오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성공의 8단계 제 1단계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 자,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꿈이 중요하냐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돈. 그렇죠? 돈 없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가게라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본 없이는요, 시작도 못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애터미에서도 자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자본이 돈을 뜻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애터미에서 자본은 뭐냐? 바로 꿈이에요, 꿈. 꿈이 자본이에요.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 사업에서는 돈이 자본이에요. 돈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도 또 사업이에요. 근데 자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자본의 역할을 할 게 뭐냐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없다. 그러면 자본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반 사업에서 큰 자본은, 큰 돈을 갖고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볼게요. 훨씬 더 낫겠죠. 그 애터미 사업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꿈은 작은 자본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크게 하려면은 내가 큰 소득을 바란다라면 큰 자본이 필요하듯이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꿈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꿈. 그죠? 응? 그런 꿈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그게 큰 자본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꿈은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막연한 꿈이 있죠. 그런 꿈이 아니에요. 누구도 신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 하죠.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할 때마다 인생 시나리오 아마 작성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 돈 없이 사업을 못 하듯이 꿈 없이 사업이, 이 애텀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한 꿈은 그 자본축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간절한 꿈, 꼭 이루고 싶은 꿈,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쉽게 얘기해서 이 꿈 얘기는 제가 많이 할게요. 내가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하실 거예요?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죠.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이 꿈은 어떻게 해요? 이 꿈은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 그걸 놓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꿈. 정말 간절하고 소중한 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찾지 않으면 사업이 힘듭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있었냐고? 있었죠. 네.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정말.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그렇게 간절하고 아주 절실하고 반드시 꼭 어떻게 해요? 내가 저 꿈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꿈. 그런 꿈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애터미 사업은 시작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그 꿈 없이 시작해봐야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 없이 사업하면 그 사업이 됩니까? 망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꿈이 있어요. 예. 그 꿈을 찾으셔갖고 어떻게 하시냐. 집안 곳곳에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셔야 돼요. 꿈의 시각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꿈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주 잊어먹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아마 이 성공의 8단계에서 꿈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많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잊어먹었죠.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잊어요. 내 꿈이 뭔지도 몰라. 내가 그런 꿈이 있었나?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꿈인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인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다 넣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시각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셔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보셔야 돼요. 자, 꿈이 현실이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꿈을 글로 쓰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그게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꿈을 찾고 그 찾은 꿈을 어떻게 해요? 시각화,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곳에다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다 아셨죠? 자, 꿈을 찾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꿈을 언제까지 이룰 건가? 언제까지? 그렇죠? 기한을 반드시 정해요. 애터미 사업은
빨리 성공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거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네트워크 사업은 빨리 성공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너무 이렇게 꿈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10년, 20년 잡으면 안 돼요. 거기서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목표하고 장기 목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한 달, 월, 그리고 주, 일로 나눠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이달의 목표. 이달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뭐 판매사를 도전할 거다. 그럼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판매사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주 목표가 나와야 돼요. 일주일 목표. 그 주 목표 판매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주일에 내가 소비자들에게 몇만 포인트를 전달할 건가. 그 일주일 목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세분화시켜서 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는 목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목표. 그래서 내가 일일 매일매일 한 것이 일주일을 모아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한 달 모아서 내가 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직급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내가 소비자를 몇 명 만들겠다. 그죠? 한 달에 내가 30명을 내가 소비자를 만들겠다. 라는 어떤 목표가 설정했어요. 30명은 무조건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일주일에는 최소한 몇 명 만들어야 돼요? 7명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정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이제 5년, 3년, 1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5년 안에는 로열 마스터를 가야겠다. 그죠? 네.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적어도 사론도즈 마스터 내지는 스타 마스터 정도는 가셔야겠죠. 그래서 1년 정도는, 1년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파마사 내지는 팀장 정도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최종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3년 목표, 1년 목표. 이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신화 작성한 다음에 목표 설정한 다음에 머릿속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노트에 적어서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트에 적어놓고 어떻게 해요? 덮어놓으면 꿈도 덮이는 거예요. 꿈을 펼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적은 그 꿈과 목표를 펼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보이는데 펼쳐 놓으셔야 돼요. 다 붙여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내가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 뭐가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집 지저분해진다고. 그렇죠? 막 집에 나가서 붙여놓으면 지저분해진다고 막 뭐 못 붙이게 하거나 그런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그 집에 살 거냐고. 그 집에 사실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그 집이 지저분해져야 돼요. 아, 내 집 들어서 내가 못 살겠구나. 빨리 내가 저 꿈을 이뤄갖고 내가 어떻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내가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깨끗한 집. 그쵸? 그러니까 막 집에다가 막 붙여놓으시라니까. 도배를 하셔요, 도배. 그래야지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셨죠? 그래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표를 갖는 순간, 장애물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목표를 갖는 순간. 장애물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떻게요? 안 되는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뭐 하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응? 호사다마라고. 꼭 뭐 좋은 일 해놓고 뭐 막아 낀다고.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막아 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장애물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란 것이 이상하게 뭔가 어떻게 요 본인이 쉽게 그 사람한테 안 가게 뭔가 장애물을 만드나 봐요. 그 제 생각이에요. 이 꿈이라는 게 나는 너한테 쉽게 안 갈 거야. 너한테 쉽게 안 줄 거야.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꿈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갖게 되면 무조건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 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이루지 못한 사람보다 아니 이룬 사람보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 장애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때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고 싶다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꿈이 생기고 꿈을 정확하게 내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기한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반드시 그 꿈을 내가 이룰 것이다. 자, 간절해야 돼요. 아유, 10년이면 뭐 10년 이루면 어때? 20년 되면 어때? 아니 하다가 그 혹시라도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뭐 어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요 힘들어요.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아닙니다. 그 막연한 꿈은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라면 두 번째, 제2단계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결단에 대해서 가끔 이제 아는 분들이 질문을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전서부터 꾸준히 이제 받았는데 이 결단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알터미 사업에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가 4단계까지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어떻게 해요? 스폰서나 다른 사람과 하는 거예요. 남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결단했어.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때. 스폰서님, 저 애터미 사업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뼈를 묻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 안 보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막 결단하고 애터미에다 뼈를 묻고 애터미에 끝까지 뭐 하겠다고 말은 막 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 치고 안 보이는 사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결단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게 결단인 거예요. 벌써 움직임이 달라요. 말로만 결단했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행동으로 막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파트너사님이 결단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결단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사님 새로운 오신 분한테 이제 사업 막 이제 초창기에 막 그 사람이 좀 약간 이제 애터미 비전 본 것 같아. 좀 열정적인 것 같아. 그럼 빨리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은 강요를 해요. 그게 뭔 결단이에요? 결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는 거 본인이. 그리고 또 나서 또 그 사람이 결단했다는 거 갖고 믿어. 결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단한 사람들은 움직임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첫 번째, 결단이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결단한 사람은 결단이 뭐냐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거든. 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 소중한 꿈, 내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단이란 거예요. 결단. 그렇죠? 그 결단이란 거니까. 결단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대상이 없으면 결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결단인지를 명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사 그래요. 수부님 저분 어때요? 저분 사업 결단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결단한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볼 때는 결단을 안 했어.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결단에 어떤 대상?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어떻게요? 미래에 대한 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꿈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 꿈이 없어. 꿈에 대한 리스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목표도 없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 결단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결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움직임이. 그리고 첫 번째 긍정적이에요. 자, 결단의 첫 번째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성공할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별 볼 일 없어요. 애터미 사업에서 9가지가. 근데 한 가지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보고 사업합니다. 성공할 사람들. 근데 성공을 못할 사람들, 꼭 실패할 사람들은요. 자, 10가지 중에 9가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뭐 기타 등등. 그럼 그 한 가지를 보고 사업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안 한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긍정의 차이예요. 긍정의 차이. 그럼 본인은 지금 사오면서 다 완벽한 상태에서만 살아왔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애터미 사업 만나서는 완벽한 걸 꿈꿔요. 완벽한 거.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와서 완벽한 부모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본인도 학교에서 공부 잘했고 뭐는 하는데 어떻게 회사도 직장생활도 완벽한 직장생활을 완벽한 회사를 들어갔을 거고 남편도 완벽한 남자를 만났어야 돼. 지금까지 삶이 완벽했을 거야 아니에요. 그럼 애터미 사업 할 필요도 없지. 그동안 살아온 거는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 불편한 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애터미 사업 딱 만나서는 완벽한 걸 찾는 거예요. 100%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별로 부족해. 근데 한 가지가 괜찮아. 그럼 한 가지 보고서 어떻게 해요? 사업해서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 못할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괜찮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그게 좀 마음에 걸려. 뭐 안 좋아. 그럼 그 한 가지를 보고 사업을 안 해요. 저도 첫 당일 때 정보를 주면은 그만둔 사람들 유형, 그건 정보를 줘갖고 사업을 좀 있다가 그만둔 사람 유형을 보면 뭐 때문에 택배가 안 돼서 뭐 택배가 느려서 뭐가 뭐 해서 하도 불만을 찾아요. 불만을.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개선이 됐죠. 다 개선이 됐죠. 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뭐 완벽하게 다 채워졌잖아요. 그 잠시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불편함이 많을 때 기회는 커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을 때 기회는 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이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 자강격지라고 그러죠. 자장격지. 장수가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꿈은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스폰서가 이루어지길, 파트너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본인 꿈을 본인이 이루어야 되지 누가 이루어줍니까? 자기 꿈 자기가 이루어야지. 그런데 자기 꿈을 스폰서에다가 어떻게 해요? 의존을 해요. 혹은 파트너에다가 의존을 해요. 그래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본인 꿈이 아니죠. 본인 꿈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꿈을 이룬 내가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 소중한 꿈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줌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온라인상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온라인 미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변화죠.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일장일단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또 어떻게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성공하시려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걸 생각해야지 그 좋은 것이 커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자, 1%의 부정이 99%의 긍정을 잡아먹어요. 그 1%가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하고 부정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부정이 이겨요. 100%. 99%의 긍정과 1%의 부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싸우면 그 1%의 부정이 99%의 그 긍정을 이깁니다. 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거에 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걸 더 크게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2%, 5%, 10%. 그게 다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부정도 없어야 돼요. 그냥 긍정만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일반 애터미 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 주변에도 엄청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분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긍정으로 어떻게 바꾼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성공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은 사업을 하면서 자 제가 얘기했죠. 사업이 안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 그랬죠. 딴 거 찾을 거 없어요. 초심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이 하루에 한 3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3만 번의 생각을 한대요. 사람이 하루에.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마 되돌아보게 되면 사업이 대부분 안 된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얼굴 보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화면 보고는 내가 막 얘기할 수도 있겠네.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게 안 돼.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내 파트너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거나 말로 표현을 하면 내 파트너, 10명의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10가지 부정이 생기는 거고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부정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반대로 긍정을 생각한다.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서 표현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파트너 10명에게, 100명에게, 1000명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말을 참 조심해요. 애터미 사업은요, 결국은, 처음에는 몸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전달로 하고 막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빡빡해요. 제품도 전달하고 막. 그런데 조직이 생기게 되면 관리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말로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로 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정말 말 조심. 우리 입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입 갖고. 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네 그렇죠. 긍정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긍정을 확산시키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부정을 확산시킨다니까. 그럴 때 말 조심 하셔야 돼요. 말. 막말하지 마시고. 파트너는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동반자예요. 동반자 관계고 상생 관계입니다. 부하 직원 다루듯이 막말하면 그 리더는 아니에요. 그 사람 리더가 아니라니까. 자, 리더란 거는요. 자신이 얘기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주변이 나를 리더로 인정해줘야 돼요. 저 스폰서님, 저분, 저 사장님, 저 스폰서님. 정말 같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괜찮아. 너무너무 따뜻해. 따뜻한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리더로서의 어떻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그리 조심. 그게 첫 번째가 말이라니까. 두 번째가 행동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말과 행동만 조심하면 돼요.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리더분들. 말의 상처 보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말을 하도 따뜻하게 하세요. 적어도 리더라면. 모를 때는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때 여러분들이 조직이 생기고, 그죠? 멤버십이 생기고, 파트너가 좀 생기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어때요? 혼자 몸이 아니라 공인의 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파트너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건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못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셔야 되지 그걸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한상 회장님 얘기하잖아요. 이익과 원칙과 이익이 있어요. 이익 중심이 있고 원칙 중심이 있어요. 애터미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장님 한 분이 그 한 분에서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에 의한 결과예요.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원칙. 회장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그렇죠? 말과 행동이 딱 달랐다라면 지금의 애터미는 없어요. 지금의 성공자는 없죠.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다르면 본인 조직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500만 원 번다고요? 1000만 원 번다고요? 그 한순간에 날아가요. 경영자가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원칙도 안 지키고 이익 중심으로 막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조직이,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못하겠죠. 우리 사업자가 회장님 신뢰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떠나겠죠. 그럼 애터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본인 리더가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고 막 막말해대고 막 그럼 본인 라인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있어도 제대로 사업하겠어요? 그럼 본인 망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리더분들은 정말 말 조심하세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되고 있다. 그럼 뭐 무시하셔도 돼요. 제 얘기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나 이렇게 해도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막 막말해도 내 파트너들이 잘 사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계속 그대로 하세요. 근데 사업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상대를 볼 것이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리더로서의 말과 행동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트너 사람들한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는지, 사기를 떨어뜨리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오늘 강의가 좀 센가요? 항의 본부장님, 제 강의가 좀 세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더 세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센 거 아닌가?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기 항의 본부장님이 이제 많은 리더분들 이렇게 뭐 형제라인 리더 사장님들도 강의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형제 라인이고 이제 뭐 엄단 스폰서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스폰서죠. 거의. 제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안 하죠. 저도 뭐 예를 들어 딴 데 게스트로 내가 강의하면요 좋은 말만 하고 와요. 별로 그 얘기 안 해요. 좋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지 막 이렇게 세세한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저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미지 관리하면서 다른 게스트로 가면 저 이미지 관리하고 와요. 뭐 별로 이렇게 뭐 심한 얘기도 안 합니다. 정말 이게 어쨌든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리더분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리더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자기 성찰. 항상 이성영 박사님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강의 좀 많이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내 파트너 사람들한테
어떻게요? 리더로서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요?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요?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지. 포인트 얼마 올라온 거에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죠? 분위기가 살면 사기를 어떻게요? 불러일으키면 포인트는 그냥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아마 여기 저랑 초창기 때 사업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포인트 안 올라온다고 내가 닥달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전 포인트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한 적도 없고.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그 초창기 지금 어느 정도 저기 성장하신 분들은 거의 저랑 같이 부딪히면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때요? 막말을 하거나, 제가 그분들한테 막 불편하게 내가 막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네트워크, 큰 조직을 원한다면 파트너를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을 보는 게 좋아요. 항상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저 많은 분들 앞에 내가 어떻게 스폰서로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책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템, 좋은 강의도 듣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하세요. 파트너들한테. 네, 특히. 파트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분들한테도. 그래서 자, 성공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결국 뭐예요?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은 지금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애템 사업을 통해서 인생 역작, 인생을 바꾸고 싶은 큰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 변화된 다른 모습.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그까지예요, 그까지. 그것조차 어떻게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급 비즈니스예요. 정말로 고급 비즈니스예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요? 만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가질 수 없는 비즈니스라니까. 저는 작년 1년 동안 놀았어요. 쉬었어요. 저 1년 만에 지금 여러 번 뵙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도 작년에 한 3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웠잖아요. 국가 경제가 거의 마비됐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요? 1년 내내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가까이 돈이 저한테 들어왔다. 통장에. 이런 사업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사업. 꿈 같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꿈의 비즈니스를 만난 거예요. 꿈의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과거의 모습으로만 어떻게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본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 난 원래 그래요. 그럼 원래대로 사세요. 성공하려면 바꾸세요. 바꾸세요. 응? 무조건 바꿔요.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마누얼 백은 뭐예요? 다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바꾸지 않고 성공을 해요. 이 비즈니스는 바꾸셔야 돼요. 그래요. 만약에 파트너분들이 불편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합니다. 지금 그 몇 번 버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단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 그죠? 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죠? 누구와 함께 할 건가?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명단 작성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명단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있어. 다 적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적지 마시고 다 적어요. 다. 사돈 8촌까지 다 적는 거예요. 옆집, 윗집, 아랫집, 건너집. 다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다 적어요. 무조건 많이 적어요. 적고 나서 자, 명단을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리셔야 됩니다.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이제 제가 좀 세세하게 좀 짚어 들어갈게요. 스폰서 이제 본인이 명단 작성하면 보통 스폰서와 함께 그걸 명단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명단 체크하는데 자, 그 알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스폰서가 함께 그 명단을 같이 알리셔야 돼요. 그분 보고 혼자 알리라 그러면요, 안 돼요. 간혹 그런 리더분들의 강의 중에 예전에 보면 거절을 즐겨라. 그러면서 명단 작성한다면서 막 알리면서 거절 많이 당하세요. 그런 얘기를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 자,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결과. 자, 100명 내가 100명한테 얘기해서 한두 명 건져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 많이 모를 때. 지금 그래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단을 갖고 파트너 경험 쌓는 데다가 그걸 어떻게 명단을 소모하면 안 돼요. 그 파트너가 나온 명단을 최대한 스폰서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그러면 파트너한테 그 명단 작성을 시킨 다음에 파트너 보고 그걸 어떻게 명단을 갖고 알리게끔 활용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 명단 스폰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랑 같이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해서 같이 만나러 다니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1년 만에 막 강의했더니 목이 막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큰 돈을 이제 투자해서 큰 기업의 사장이에요. 오너야. 그죠? 오너예요. 오너인데 거래처에 어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큰 프로젝트가. 잘 들으세요. 거래처를 딱 보니까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를 따면은 우리 회사가 살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실래요? 경험 있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따로 가실래요? 아마 경험 있는 사람이 가야겠죠. 경험 없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딸 수 있어요? 오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는 거예요. 자, 명단을, 그 파트너의 명단을, 그 소중한 명단을 어떻게 해요? 경험 없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절당하는 거지. 거절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 사람 너무 힘들어. 경험 쌓기도 전에 총알 그 대포럼에 빵 맞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사업, 이거 쉬운 게 아니네. 너무 힘드네. 힘든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스폰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대요. 사업을 해야 돼, 많이, 엊그저께는 결단해갖고 막 사업한다고 뼈를 묻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갖고, 사장님, 스폰서님, 나 사업 못하겠어요. 이래 나오니까 본인 입장에서, 아이고, 하여튼 이 사업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면. 왜? 본인은 그동안 뭐 했어요? 경험 쌓았잖아. 그 본인 쌓은 경험은 어디다 갖다 활용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어디를 누가 데려오려고, 데려오길 바라는 그런 식의 사업은 아니라는 게 본인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았던 경험을 내 파트너 명단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본인이 그 명단을 보고 체크를 해서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그럼 경험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결과치가 나을까요? 경험 있는 본인이 가서 얘기하는 결과치가 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낫겠죠. 제품에 대한 설명이든 회사에 대한 설명이든 여러 가지 설명이든. 그렇죠. 본인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된다니까. 그런 과정에 이분이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그때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명단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사람 그 파트너한테 명단 작성해서 참 거절 당해도 괜찮으니까 경험 쌓았어요. 거절을 이겨야지 성공합니다. 이러면서 막 보내서 막 본인 명단 갖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을 쌓았어. 경험 쌓아서 하려고 하니까 명단이 없어. 이제는. 가서 알릴 데가 없네.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사업 못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여러분들이 초기 파트너분이 나오면 명단 작성을 시킨다니 그 명단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그런 명단을 맡기면 안 돼요. 그럼 다 죽어버려요. 명단. 의미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명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거절을 이겨내고 살릴 명단이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그만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명단 다 고갈되면 알릴 데 없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스폰서의 경험이 들어가서 그 명단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이 파트너 입장에서 스폰서의 후원을 통해서 명단이 살아나가니까 힘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어떻게 해요? 신뢰도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경험이 안 쌓이냐? 다 쌓여요. 그걸 보고. 스폰서 하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해요? 후원하는 거 다 복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본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쓰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업에 관심 갖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비전을 볼까 안 볼까요?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본인의 직접적인 어떻게 비전이 회사의 비전이 아니라 스폰서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다 의미 없어요. 결단?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을, 이 사람의 꿈을 확실하게 어떻게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적극적인, 경험 있는 스폰서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후원이에요.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 사람에 맡기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큰 사업을 하는데 큰 프로젝트가 있어. 오다건이 있어. 경험 없는 사람을 보내려면 경험 있는 본인이 가야 돼요. 본인이 가야지. 그 경험 없는 사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명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난 직급이 뭔데? 직급 의미 없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경험 있는 내가.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전에도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소실점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본인이 이제 대라인에게 소장에 있으면 적어도 본인이 내 파트너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다. 돈 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자, 두 라인에서 대라인이 있고 소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라인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사람이 많아. 1,000만 원, 2,000만 원, 3천, 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아. 근데 소라인에는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소라인의 어떻게 해요? 모든 역할의 몫은 누구 몫이다? 본인 몫이에요, 본인. 본인 몫이에요, 본인. 돈 버는 사람 몫이라니까.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라인은 어떻게 해요? 조직이 괜찮아요.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본인 몫이다. 제가 제 좌우가 있는데 한쪽은 뭐 돈 버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한쪽에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불안하지. 불안하잖아요. 나는 조금 돈을 버는데 내 파트너가 돈을 좀 못 벌어.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 라인이 튼튼한 라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버니까 내가 그만 안 두겠지. 이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누구의 몫이라고요? 본인 몫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본인의 몫을 그러면은 파트너 몫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파트너를 성공시켜주면 돼요. 이 파트너를 성공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이분의 돈을 벌면 그만두겠어요? 안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의 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스폰서님들은 반드시 돈을 버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무조건 돈 버셔야 돼요. 스폰서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요, 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돈 못 벌고 있으면은 그 스폰서냐고. 다른 사람들 다 돈 버는데 돈이 못 벌고 있으면 어떻게 직무유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트너분들한테 나름대로 해줄 게 있잖아.
후원하다 보면 비용, 약간 비교적이 어떻게 해요? 비용 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또 뭐 가끔 살 수도 있겠고. 그죠? 차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기름도 쓸 수 있겠고. 그게 다 비용인데, 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분들이 나오면 그 명단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이렇게 하다 보고 소비자들이랑 같이 하는데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 파트너분의 명단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또 그 사람을 누가 후원하느냐. 이 스폰서, 이분한테 맡길 것이야, 파트너에 맡길 것이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드라이빙 뎁스예요. 내가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또 여기에 명단이, 이분에 대한 명단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처럼 또 명단 작성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요? 경험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빨라요. 송호 빨리 하려면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축적된 노하우가 빨리 제대로 들어갔을 때 성장이 어떻게 해요? 속도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켜놓으면은 이 사람이 자충우도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도를 내고 싶으면 경험 있는 스폰서가 지금 따지지 말라 그랬죠.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괜찮은 사람, 새로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몇몇 사람들은 본인이 관리를 해서 명단 작성시켜서 하고, 그러면 이분은 뭐 하냐? 이분은 그때 다른 사람들, 본인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외 사람들, 뭐 단순 소비자분이나 아니면 뭐 제품을 좀 이제 좀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그때 부정적인 사람 한번 만나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경험. 참 저건 부정적이지만 어차피 한번 경험 삼아서 다시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이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나온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후원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 하늘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거 칠판 갖고 쓰면 좋겠는데 칠판이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의 파트너를 내가, 경험 있는 스폰서인 내가 어떻게 해요? 잡고 체크를 해서 이분처럼 다시 후원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스폰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또 저 새로운 사람, 내 명단 중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후원을 계속 해줘갖고 계속 내려가니까 이분 같은 경우 힘이 나야 안 나요. 거절 몇 번 당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멤버십이 살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이분한테 다 맡겨버리면 살아갈 멤버십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에 대한 어떻게 비전을, 초창기에 그 결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폰서가 어떻게 잡고 그 밑에서 괜찮은 사람은 또 잡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내가 안심할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 역할만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될 때 턴하는 거예요. 관리를. 여러분이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빨리 성장이 돼요. 그게 빨리빨리 내려가지. 이 사람이 경험 쌓고 이 사람 개야 나온 사람 중에 또 어떻게 해요? 경험 없는 사람 둘이 막 헤매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 속도도 안 나고 사업적 확률도 떨어져요. 성공 확률도.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붙어갖고 위에서 그냥 각각 한 번씩 체크하는 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떻게 해요? 행동. 스폰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했을 때 파트너도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돈도 못 버는 사람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면 되겠냐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줄은 모르거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여기, 저기, 뭐야, 직급 다 겹장 다 떼세요. 내 파트너가, 내가 나인이 안정적이다. 아, 난 저 사람, 내 파트너 좌우 안정적이야. 저 정도면 충분히 뭐, 내가 역할을 그렇게 안 해도 다 돌아가, 다 돈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그분들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 좌측 나이든 우측 나이든, 아니면 양쪽 나이든, 내가 어떻게 불안하다. 그러면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전 소셜 라인이 지방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지방에. 서울도 아니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응? 가방 짐 싸들고, 차 끌고 전국을 한 바퀴 돌고 그랬어요. 응? 뭐, 대구, 안동, 응? 창원, 응? 울산, 응? 부산, 김천, 하여튼 지방이란 지방은 다 돌아다녔지.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2, 3일은 거의 지방 돌 정도 했어요. 나머지 이제 서울 이제 쭉 돌고, 거의. 제가 언제까지 했느냐? 그쵸, 코로나 1년, 그쵸. 작년 1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딱 거의 안 갔죠. 그 전까지는 거의 내가 돌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왜 돌았냐? 거기도 이제 로얄클럽, 소시지와 로얄클럽 멤버가 있으니까. 얼마 전 작년에 로얄클럽 멤버 갔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 로얄클럽 멤버 갈 때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되면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하라. 사장님 알아서 하셔야.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후원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후원하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어떻게 해요? 바톤 터치. 자, 일이란 건요. 일이란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기한을 정해야지.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후원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당신하고 나하고 바톤 터치. 일정 부분 서로.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다.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놨죠. 지금은 거의 이제 알아서 해요. 그럼 이제 가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장애 1년은 거의 내가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저랑 상담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파트너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저기 하려고.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돈을 벌게 해주면은 내가 직급이 뭔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급이 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지금까지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을 경험 뭐하러 쌓았어요? 써야지. 활용도 못할 경험은 쌓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분들의 소중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후원 사업이에요. 팀웍 사업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템 사업이 자, 돈도 없어도 돼요. 경험도 없어도 돼요. 경험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경험 없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초기 사업자들이 경험이 없는데도 어떤 사업이든 그 일에 대한 경험 없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망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니 나는 저 일에 갖고 망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경험 없이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험 없이 뭐든지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업은 진행을 못하죠. 시작도 못하죠. 그러나 애터미 비즈니스는 경험 없이는 할 수 있어요.
그 경험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 있는 스폰서가 어떻게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험 있는 스폰서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 있는 스폰서가 도와주니까. 근데 그 경험 있는 스폰서가 어떻게 그 경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분이 성공을 하냐고.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사업을 못하지. 그래서 경험 있는 스폰서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경험 있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험 없이 할 수 있지만 경험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후원을 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경험 없이 시작하지만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폰서의 후원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 성공하려면 이 사람이 경험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되죠. 그 경험 쌓은 것을 갖고 경험 없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경험을 활용해서 후원을 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요.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경험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을 때 성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 경험 많은 사람이 움직일수록 성공 확률은 커져요, 안 커져요? 내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그 경험을 활용했을 때 성공 확률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경험은 그 경험을 쓰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쓸 경험 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그 경험을 쌓은 경험을 활용했을 때 그때 본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경험 없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명단을 통해서 내 경험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멤버십을 통해서 누가 성공이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멤버십 누구 멤버십 돼요? 내 멤버십이 되는 거잖아. 자, 이 사람 나왔다, 이 사람 당장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만 나는 되잖아. 왜? 내 경험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되셨죠? 네. 자, 그리고 제 4단계 명단 작성했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4단계는 저기 올바른 만남과 초청입니다. 나머지는 금방 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에 뭐 초청, 그렇죠? 초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사업은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강의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역을 꼭 준수하고 꼭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화면은 안 돼. SNS 페이스북 안 돼요. 카톡 이거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사업이 돼요? 그걸로 사업 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휴먼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야 돼요. 대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몰려서 모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미팅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팅은 해야 돼. 2대1 미팅 해야 돼요. 명단작소에서 가서 만나야죠. 만날 때 여러분 방역은 꼭 하셔야 돼요. 방역. 그 때문에 손 소독제, 그 뿌린 스프레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충분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방역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딱 하는 것만 상대한테 보여줘도 그 사람이 저분들은 방역 제대로 하고 있네.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은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그냥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차에 놨다가 딱 만날 때 한 번씩 막 본인도 막 뿌리고 막 뿌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방역이 애터미 사업자는 방역에 꽤 신경 쓰네. 그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웬만하면 식사 같은 건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한 번 걸리면 이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경우는 만약 식사를 하게 되면 따로따로 먹는 거. 한 상 한 상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그런 음식점이 아니면 웬만하면 섞어서 먹는 건 아니면 그런 거는 웬만하면 그래도 지금 요즘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제 막 유행이 이제 4차 유행 온다 막 그러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다수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음식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따로 먹는 건 괜찮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방역에 좀 여러분이 주의하면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죠. 네. 요즘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줌 미팅으로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하면 되죠. 몇 시에 줌 미팅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에 이제 해군 애터미 있죠? 오늘 없구나. 오늘. 보통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제 또 회사 속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떤 그 시스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그리고 5단계 제 5단계 효과적인 사업 설명입니다. 자, 효과적인 사업 설명. STP라 그러죠. 쇼트 플랜. 자,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세 번째 보상품에 대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자, 1년이 됐는데 이 보상 플랜은 모른다? 자,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안 될 때는 다른 거 찾을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꼭 사업 안 되시는 분들이 엉뚱한 데서 잡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열정, 에너지를 막 쏟아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원점으로. 그러면 정확히 보여요. 방향이. 그죠? 잘못 낀 갈에서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막 찾으려고 하면은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간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길이 맞는지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와서 다시 보는 게 꽤 빨라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빠른 성공. 아까 항의센터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빨리 성공하는 방법. 그게 빠른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방향을 보면 내가 그렇죠? 원점에서 보면은 내가 저기서 샛길로 샜구나. 그 보이는 거예요. 왜 저 큰 길을 놔두고 내가 샛길로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 샛길 빠진 데서 막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한다니까. 이미 어떻게요? 방향이 벗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길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1년이 됐는데도 회사 소개를 못한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죠?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특히 보상 플랜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아셔야 돼요. 보상 플랜.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죠. 제 얘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마 여기 항의 저기 본부장님 저기 다 저기 저기 한영문 본부장님 뭐 저기 정현조 저기 본부장님 다 계시죠.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초창기 멤버. 제 사업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사업 설명했어요? 제가 직급이 뭘 때? 저 직급 없을 때 사업 설명했어요. 제 사업 설명은요 무직급 때 했어요. 무직급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경영자 마인드, 제품, 그 다음 보상 플랜이었죠. 이 세 가지를 전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 이게 궁금했거든. 보상 플랜도 수익 구조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배우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직급 때 사업 설명을 했어요. 아 여기 조명수가 아니라 조영서 본부장님도 계시지. 응. 제 직급 없을 때 사업 설명했어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다 보면 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직급되신 분들 보면 과거의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본인하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는 애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예전 초창기처럼 막 그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래도 회사에 대해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쌓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잘하는 것 같은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 대신에 자 효과적인 사업 설명하는 건 뭐냐면 참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1년 만에 뵙다 보니까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막 나오네. 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어, 그 상담하고 강의하고는 달라요. 자, 상담하고 강의하는 건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강의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조금 리더들은 상담을요 강의처럼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상담 쪽에 나올 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그건 자 상담 그러니까 그 상담 얘기할게요. 상담을 강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이. 그러니까 상담은 맞춤형이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파트너가 여럿이 있으면 다 다양하거든. 그렇죠? 사업적인 환경도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강의하듯이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기타 등등. 뭐 이러면 되죠? 그 원론적인 얘기. 그 상담이 아니고 그 강의지. 상담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을 맞춤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상황에. 사장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아요 계부도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뭐부터 해야 될지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일률적인 강의하듯이 얘기를 상담을 해버리면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상담하는 거 보면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 아이,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맞는 얘기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야 돼요.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사업 설명 하다 보면 후원을 이렇게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막 강의하듯이 풀 마케팅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눈높이로 하는 거예요, 눈높이. 그리고 조금 아쉬운 듯이 얘기해 줘야 돼요.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다 얘기하면요. 그거 사업 설명,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 아니에요. 초보자한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 기억도 못할 뿐더러 복잡해져, 복잡해져. 그러면요, 자, 내가 있잖아. 복잡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은요, 복잡한 사업이지만 단순하게 해줘야 돼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눈높이로 조금은 부족한 듯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내용까지 이해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또 들어오는데 질리도록 그냥 너무 먼 얘기를 막 해버리면 아유 머리 아파. 하려다가도 골치 아파 죽겠네.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버린다. 회장님은 회장님은 그 얘기 그 강의를 그렇게 다 갖다 막 또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복잡한데 돈 있어. 그걸 또 그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회장님들 이 내용에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송월 8단계 강의하시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라 그래요? 초기 사업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갖고 그 상황에다 내 상황에다 다 갖다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업 설명은 풀마케팅 하는 거 아니에요. 풀마케팅 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탁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죠? 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하게. 훌륭한 강사는 훌륭한 어떻게요? 스폰서는 쉽게 설명해 준 사람. 쉽게. 편하게. 막 복잡하게. 그죠? 초등학생한테 대학 문제 막 갖다가 주면 이해하겠냐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다 풀어주면 세세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뭐 얘기하면요. 나중에 그냥 아예 회사 저기로 설명을 듣고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회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다. 아니면 리더들 강의, 사업설 강의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자세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명을 맛배기로 설명을 싹 해준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 강의를 또 듣게 만드는 게 그렇죠. 또 듣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서 내가 어떻게요?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그리고 후속 조치 6단계 후속 조치입니다. 나머지 후속 조치. 자, 여러분들이 알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알릴 사람도 중요하지만 알린 사람도 더 중요해요. 반드시 후속 관리하셔야 돼요. 자, 반응 없는 사람이 그죠? 과거에는 뭐 한두 달 전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두 달 후인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 때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소비자가 나오고 거기서 사업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후원했을 때 소비자 만들어지거나 사업자가 나올 확률보다는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쓸 사람이나 사업의 비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후속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도 만들어지고
사업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 거기서 사업적인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가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경험 없는 저 파트너한테 맡겨야 돼요? 경험 있는 내가 해야 돼요? 경험 있는 본인이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송가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내가 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후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쌓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신뢰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가 리더가 파트너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조직은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소비자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스폰서이신 본인이 어떻게 해요? 파트너에게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거, 돈 내 좀 몇 푼 버는 걸로 그걸로 스폰서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 버는데. 물론 돈 버는 사람들 애터미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스폰서 돈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로 스폰서 다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욕할 수 있어요. 저놈은 돈은 버는데 아는 게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죠. 제가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걸로 스폰서, 물론 스폰서는 내가 그랬죠. 스폰서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돈 못 버는 스폰서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요? 파트너들을 열정적으로 이 사람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다. 돈 못 번다. 그러면 제 말이 뭐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버는 걸로 모든 걸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받으려면 그 하나 가죠.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어떻게 해요? 스폰서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신뢰. 파트너들한테 내가 스폰서로서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거 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 신뢰 쌓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요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말과 행동이에요. 거친 말, 거친 행동 고치세요. 예전에는요. 뭐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이렇게 보여진 쪽도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이 사업은 아니에요. 이 네트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대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갈대 같은 부드러운 리더가 돼요. 그런 리더. 물론 단호하게 내가 파트너 진짜 그 사람의 성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을 보시면 돼요. 물론 회장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회장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저번에 따뜻한 마음. 그렇지만 어떻게 때에 따라서 그분의 정말 어떻게요? 그분의 성공. 저분이 정말 잘 성공. 아 저분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저 잘못 가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요? 따끔하게 여러분이 어떻게요? 점에서 조언도 뭐 할 수 있어요. 아 사장님 이런 부분 사장님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성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도 그냥 짜증내듯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짜증내듯이 얘기하지만 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리더라는 분이 그나마 또 성공했다는 분이 파트너한테 보이는 게 우리 짜증내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런 모습을 보이냐. 그 리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그 신뢰 쌓기 파트너 신뢰 쌓기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라인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졸업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쉬고 싶죠. 그래서 저기 신뢰 쌓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7단계 상담.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담. 강의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요? 상담은 강의하고 상담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맞추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그게 상담이고 그렇죠? 강의는 여러 사람 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스폰서가 얘기할 때는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경청하는 자세. 막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후원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막 끼어들어서 얘기 막 하는 분이 되죠.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스폰서가 왜 그러니까 스폰서랑 같이 이별 미팅 갔는데 스폰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막 나서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폰서는 거다든 보리자루처럼 말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다가 얼굴만 있다가 눈만큼 뻑뻑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스폰서는 왜 불렀어? 그래서 본인이 스폰서를 이별 미팅 할 때는 본인이 어떻게 스폰서가 얘기를 본인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날이 많잖아요. 스폰서는 어떻게 자주 모실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는 이별 미팅은 본인은 어떻게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스폰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게 옆에서 하는데 본인 하는 저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끄덕면 돼요. 맞다. 스폰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스폰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그렇죠? 그래서 상위 스폰서와 꾸준하게 상담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담. 상담은 바로 어떻게 해요? 나침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침반. 그리고 등대 역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네. 그런데 상담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상담을 안 하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아니, 우리 스폰서 너무 바쁜데, 아유, 내가 너무 피곤하는, 너무 스폰서를 배려해서 상담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폰서 상담을 어떻게 해요? 뭐 일주일에 쳐서 뭐 매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본인은 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라도 꾸준히 내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서로 이렇게. 그 스폰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우리는, 비즈니스는. 재심합력. 그렇죠. 단절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뭐 이런 정치권에서 소통 하잖아요. 집안에 맞죠. 소통이 끊기게 되면 남녀관계도 소통, 집안의 가족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무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또 그런 집안은 꼭 문제가 생겨. 나중에. 그러니까 가끔 소통을 하는 게 좋아요. 체크를.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게 좋고 초기 사업자들은 자주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언제 하루 조석이만 생각이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되고 만약에 8단계는 이제 복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 과정을 내 파트너 사용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디플리케이션, 복제죠.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 애터미 사업에서 아주 핵심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혀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분이 그 과정을 잘 하는지도 체크해주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꿈 그죠? 꿈이 없으면 자본 없이 사업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돈 없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애태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인생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런 사업 없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사업.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그 세미나 때 애터미 최고 직급자들이 3대를 벌면 얼마 번다고 여기서요? 애터미에서 1080억. 그런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런 돈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니까. 정말 자손대대 어때요? 정상적인 방법.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손대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정말. 제가 그렇죠. 작년 1년 동안 저 거의 못 봤잖아요. 처음 보죠. 저 지금 거의 1년 만에. 정말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근데 이 비즈니스 만났는데 여러분이 대충 한다? 대충 성공하겠다? 그래서 꿈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꿈에 대한 목표 세워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결단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때요? 그 꿈을 이루게 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저 사람이 결단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행동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꿈이 없거나 뭔가가 어떻게 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스폰서에 대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던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크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그분한테만 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해 답이 있고 그분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꿈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결단했을 때. 이 결단이 흔들리는 이유는 꿈이 입안에 확실한가.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결단에 한몫을 해요. 그래도 경험 있는 스폰서가 후원을 내가 통해서 뭔가 그죠? 경험 없지만 내가 경험이 없이 내가 시작하지만 경험 있는 스폰서의 도움으로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줘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안 주고 무조건 나서 결단했냐고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 결단을 너무 믿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3년이 안 되면요. 언젠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드시 명단은 스폰서가 어떻게 맡겨둘 거죠.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하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될 때는 원점으로 돌아. 그렇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체크할 게 바로 8단계, 속말 8단계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1년 만에 뵙지만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너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되게 목이 좀 심합니다. 다소 이제 강의 중에 조금 오버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양해해 주시고요. 스폰서님들 계획장 떼고 나세요. 스폰서님들이 리더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언제까지? 그분이 저분이 돈 버니까 이제 저 정도면 안 그만두겠다 생각할 때까지 우리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그렇게 팀워크로.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날이 더워집니다. 사업하기 제일 좋은 게 지금 어떻게요? 4, 5, 6. 이 황금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고 재심합력해서 반드시 올해는 큰 결과를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